단 하루 만에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관총 앞에 맨몸으로 돌격하고 참호 속에서 발이 썩어 들어가고 폐가 녹아내리는 독가스를 마시며 쓰러져 갔죠. 4년간 병사만 3,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유럽 전체가 시체와 잿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실체입니다. 2차 대전에 가려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차 대전이야말로 인류가 경험한 가장 잔혹한 전쟁 중 하나였거든요. 오늘은 이 참혹했던 전쟁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차 대전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유럽 정세를 알아야 하는데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독일 제국의 등장과 발칸반도라는 화약고죠.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여러 소국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프로이센이라는 군사 강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철혈 재상이라 불리던 비스마르크의 지휘 아래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꺾고 당시 유럽 최강이던 프랑스마저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1871년 마침내 독일 제국이 탄생했죠. 문제는 독일의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독일은 유럽 한복판에 딱 박혀 있었는데 서쪽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프랑스가, 동쪽에는 거대한 러시아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동시에 쳐들어온다면 독일은 양쪽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죠. 비스마르크는 이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가 막힌 외교수를 펼쳤습니다. 프랑스는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러시아와는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3제 동맹까지 맺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을 안정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뇌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발칸반도 문제였습니다. 발칸반도는 슬라브족이 살던 땅인데 오스트리아는 이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고 싶어 했거든요. 반면 슬라브족의 맏형격인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의 팽창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비스마르크는 이 미묘한 갈등을 교묘하게 중재하면서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했는데 1888년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렐름 2세, 이 젊은 황제는 비스마르크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이 이제 충분히 강해졌으니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스마르크를 쫓아내고 마음껏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해군을 대폭 증강해서 영국마저 위협했고 발칸반도 문제에서도 오스트리아 편만 들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3제 동맹에서 탈퇴해서 프랑스와 손을 잡아버렸죠. 독일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양면 포위가 현실이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마저 독일의 해군 증강에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프랑스와 손을 잡았고 이렇게 삼국 협상이 완성되면서 유럽은 마치 성냥 하나만 떨어지면 폭발할 화약고 같은 상황이 됐죠. 1914년 6월 28일 그 성냥이 떨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는데 검은 손이라는 세르비아 민족주의 조직이 암살단을 보냈고 결국 황태자 부부가 총에 맞아 숨졌죠. 오스트리아는 분노했고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먼저 독일에 지원을 요청했고 비렐름 2세는 오히려 이참에 한판 붙어서 독일의 힘을 보여주자고 생각했죠. 독일이 지원을 선언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예상대로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독일도 즉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러시아와 동맹인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해버렸죠. 순식간에 발칸반도의 지역 분쟁이 세계대전으로 번진 겁니다. 독일이 이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선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슐리펜 계획이라는 건데 러시아는 땅이 워낙 넓어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먼저 프랑스를 전격전으로 박살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군대를 돌려서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거였죠. 문제는 실행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프랑스를 빠르게 치려고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했는데 이게 영국을 자극해서 영국도 참전을 선언했거든요.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독일군은 벨기에를 돌파하고 프랑스 영토 깊숙이 진격했고 파리가 코앞까지 위협받았죠. 하지만 너무 빠른 진격으로 보급선이 늘어지고 병사들은 지쳐 있었는데 독일군 사령관 몰트케는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렸거든요. 프랑스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른강에서 총반격을 가했고 독일군은 결국 후퇴해야 했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고 속전속결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죠. 여기서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빠른 승리가 불가능해지자 양측은 참호를 파기 시작했거든요. 벨기에 해안부터 스위스 국경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참호선이 형성됐고 서부 전선은 꿈쩍도 하지 않는 교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쪽이 조금이라도 전진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고 그래봤자 몇백 미터 전진이 고작이었죠. 참호 안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유럽의 저지대 특성상 참호는 항상 물이 고여 있었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 참호족이 만연했으며 시체를 먹고 자란 쥐는 고양이만 해줬죠.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들은 기관총 세례를 맞으며 쓰러져 갔고 포탄에 몸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동부전선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부전선처럼 참호가 촘촘하지 않았고 전선이 훨씬 유동적이었죠. 독일군은 여기서 연전연승을 거뒀는데 러시아군은 수는 많았지만 장비가 부족했고 지휘체계도 엉망이었거든요. 타넨베르크 전투에서는 러시아군 15만 명이 포로로 잡히는 대참사가 벌어졌죠. 1914년 11월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편으로 참전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스만이 장악한 다르다넬스 해협이 막히면서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연결되는 보급로를 잃었거든요. 영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이건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영국군 수뇌부는 오스만을 너무 얕봤거든요. 오스만군은 갈리폴리 반도에서 상륙하는 연합군을 기관총으로 쏴 갈겼고 연합군은 25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1차 대전 최악의 삽질 중 하나였죠. 한편 오스트리아는 전쟁의 도화선이 된 세르비아조차 제대로 못 이겨서 독일군이 구원을 와야 했고 1916년에는 러시아군의 브루실로프 공세에 오스트리아군이 거의 괴멸당해서 또 독일군이 와서 살려줘야 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혼자 캐리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서부전선의 교착 상태는 계속됐고 독일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영국 해군이 독일 항구를 봉쇄하고 있어서 물자 보급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915년 4월 이프르 전투에서 염소가스를 처음으로 대규모로 사용했죠. 노란 구름이 연합군 참호로 밀려오자 병사들은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연합군 방어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군은 자기들도 가스 구름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우물쭈물하다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1916년 독일군은 프랑스의 요충지 베르댕을 공격합니다. 베르댕은 프랑스에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절대 포기 못하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프랑스군을 최대한 갈아버리자는 출혈 강요 작전이었죠. 베르댕 전투는 10개월간 지속됐고 양측 합쳐서 7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였죠. 베르댕 전투가 한창이던 7월 영국군이 송강에서 대공세를 시작했는데 솜 전투 첫날 영국군 6만 명이 사상자가 됐습니다. 대부분 기관총에 쓰러졌죠. 5개월간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고 연합군이 전진한 거리는 고작 10km 남짓이었습니다. 1917년 전쟁의 판도를 바꿀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수백만 명이 죽고 경제가 파탄나면서 굶주리와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차르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고 레닌은 즉시 휴전을 선언했죠. 1918년 3월 러시아는 전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드디어 동부전선 걱정 없이 서쪽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바로 그때 더 거대한 적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유럽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는데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 영국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마구 격침시키면서 미국 선박과 시민들도 희생됐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1917년 침오만 전보였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에 비밀 정보를 보냈는데 미국이 참전하면 멕시코가 독일 편에서 미국을 공격해달라. 그러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보가 공개되면서 미국 여론은 폭발했고 1917년 4월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매달 수십만 명의 신선한 병력이 유럽에 도착했고 엄청난 양의 물자가 쏟아졌죠. 독일군 수뇌부는 미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연합군을 격파하자며 1918년 봄 마지막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놀라운 성과를 냈고 파리가 다시 위협받았지만 너무 빨리 진격하다 보니 보급선이 따라오지 못했고 결국 공세는 동력을 잃었죠. 8월 아미행 전투에서 연합군은 전차 수백 대를 앞세워 독일군을 대파했고 이후 독일군은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자 독일 본국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킬 군항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됐죠. 비렐름 2세는 망명했고 독일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19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4년간의 전쟁으로 군인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유럽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은 영토의 13%를 빼앗기고 1320억 금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됐죠.
독일 국민들은 치욕감에 분노했고 1920년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얻었습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독일의 부활을 외쳤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죠. 결국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고 불과 20년 후 세계는 다시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가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죠.